그러면 퍼팅 한번 해봅시다. 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예. 4m 정도? 네네. 뭐 한 4m 정도 보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컨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너무 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 자, 그래야 이렇게 거리가 일정하게 형성되게 되거든요. 탁 끊어서. 네.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끊어 쳐 보실게요. 끊어치라는 게 때리는 건가요? 때리는 게 아니라 끊어 치는 거죠. 예. 탁탁, 요런 느낌으로.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일단 그거부터 먼저 이제 하고 갈게요. 네. 예. 쳐보실게요, 한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소 지면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지면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방식 중에, 자, 내가 이쪽으로 쳤을 때 얼마만큼을 쳐야 홀로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내가 홀로 똑바로 쳤을 때 얼마만큼 휘어질까를 머릿속에 상상하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홀로 똑바로 쳤을 때, 자, 제가 이제 홀로 똑바로 쳐볼게요. 홀만 보고 홀로 똑바로 치면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휘어질까를 상상한 후에 그만큼 그 비례해서 왼쪽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쳐보실게요. 자, 얼마만큼 똑바로 쳤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까를 상상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왼쪽으로 쳐주는 겁니다. 쳐보실게요. 오, 좋아졌습니다. 예. 좀 더 끊어칠게요. 거리감이 좀 살아나게 탁 끊어칠게요. 좋아요. 자, 와우,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리감에 대한 거는 내가 탁 끊어치는 컨택률이 없어서 거리감이 왔다 갔다 했다 이거고요. 방향성이 안 맞는 거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어느 쪽을 얼마만큼 봐줘야 된다는 나의 어떤 그 창조적인 상상력, 그게 조금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완전 지면이랑 수평에 딱 두는지. 네네. 지면과 수평 상태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이렇게 토우가 떠 있는 것보다는 힐이 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셋업이 최근에 투어 프로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밀어치게 되면 라이를 많이 타게 돼요. 이 라이를 많이 안 태우려면 여기서 탁 끊어쳐야 라이를 안 타고 무사히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라이를 태우는 방법이 있고 안 태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우는 것보다는 가능한 안 태우고 치는 게 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택이 딱 끊어치는 이런 컨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아하. 너무 밀어요. 밀면은 라이를 다 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라이들을 좀 덜 타게 하려면 볼을 좀 더 왼쪽에, 왼쪽 눈에 놓고 탁 끊어친다. 네. 예, 요 느낌이 있어야 라이를 안 타고 최소한의 라이만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하나는 라이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하나는 덜 타요.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덜 타는 걸. 덜 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쳐보실게요. 잘했어요. 이겁니다. 예. 자, 같은 조건이라면 한 사람은 약간 왼쪽으로 쳐요. 예, 이런 프로 라인과.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한편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쳐요. 자, 이랬을 때 다음 두 번째 펫을 했을 때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위로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걸 프로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프로 라인이라고 하냐면
두 번째 퍼트에서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가서 쓰는 것이 조금 더 홀에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에는 이 세컨의 이 퍼트가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벌써 이 정도의 거리라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부담되기 때문에 두 번째 퍼트에서 이걸 다시 성공시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걸 집어넣을 확률은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라운드다, 아니면은 프로들처럼 한타에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거든요. 자, 미스를 한다면 높은 쪽에 볼이 쓰는 것이 조금 더 홀에 가까이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상상되죠? 네. 실제로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 라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정도를 2배를 더 상상해서 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를 하더라도 이 높은 곳에서 미스를 해야 공이 빨리 멈춘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인데 실제 그 2배를 봐주는 여기를 보면서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아이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설사 안 들어가더라도 미스가 나더라도 좀 더 높은 곳에서 볼이 멈춰야 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세게 친 거죠. 예. 예,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 가서 볼이 멈춰지게끔. 예. 좋아요. 이겁니다. 와. 예,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뭐 4m, 5m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거리에서도 세계적인 투어 프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맞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5m가 넘어가면은 아마추어 가치나 프로 가치나 결과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꼭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3퍼트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퍼팅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라이 보는 것도 궁금하죠. 네, 라이 보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제 물론 캐디분이 봐주지만 우리가 로우 핸디캐퍼 80타대로 들어가거나 70타대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자, 예를 들어서 캐디가 홀 왼쪽 2개 보실게요 하는 거는 뭡니까? 캐디의 의견일 뿐이에요. 내가 실제 스트로크 했을 때는 스트로크의 강도에 따라서 좀 더 홀컵 하나를 볼 수도 있고 3개를 볼 수도 있고 4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캐디가 얘기해 주는 거는 나의 스트로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의 스트로크와 보는 라이를 맞추려면 내 자신이 그걸 읽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여기는 산인가요? 아니면 바다인가요? 산이요. 산이죠. 산일 때는 무조건 마운틴 브레이크라는 걸 봐주셔야 돼요. 어느 산이 제일 높죠? 저쪽? 저쪽 산이 제일 높죠. 네. 그럼 이 그린에서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저쪽인가요? 그렇죠. 이겁니다. 제일 높은 산이 무조건 높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마운틴 브레이크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자, 한편으로 우리가 레이크 아니면은 레이크 브레이크라는 게, 오션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바다가 있나요? 바다는 없죠. 하지만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오션 브레이크라는 거는 상징성이에요. 이 상징성이라는 건 뭐냐면 빨리 배수구를 찾으세요. 자, 배수구를 찾으면 배수가 여기에 있죠. 이쪽에. 아래로, 제일 아래로 흘러 있겠네요. 당연히 이쪽이 제일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이쪽이 제일 낮고 저기가 제일 높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이 전체 경사는 그렇습니다. 전체 경사. 그 다음에 부분 경사를 보는 겁니다. 자, 부분 경사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보게 되고요. 네. 이쪽으로 기울었으면은 좀 더 여기보다 낮은 곳이 일 가능성이 여기가 더 낮게 되죠. 왜냐면 저쪽이 마운틴 브레이크고 이쪽이 오션 브레이크니까요. 그러면 좀 더 낮은 곳에서 봤을 때 확실히 경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저도 도저히 헷갈린다 그러면 실제 서보는 겁니다. 이렇게. 서봐요. 한번 서보실까요? 자,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느낌으로 이 브레이크를 봐줘야 되는데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은가요? 여기가 더 낮은 거.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자, 이렇게 섰을 때 우리의 이 발가락은 5발가락으로 돼 있죠. 그 5발가락 중에 어느 정도의 체중이 제일 많이 걸리나요? 자, 왼쪽 발가락 중에 하나, 둘, 셋, 넷, 5발가락 중에 어느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는지 그걸 한번 보실까요? 저는 엄지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에 체중이 걸리는데요. 한번 서보실게요. 이렇게 섰을 때요? 네. 왼쪽 엄지? 그렇죠. 예, 엄지보다 조금 더 다음 발가락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사도를 따질 때, 자, 왼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고요.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엄지, 그 다음에 쭉쭉쭉쭉 5개의 발가락 중에 두 번째 발가락에 걸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약 2단계 정도라고 합니다. 기울은 정도를.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 2단계에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에이밍 포인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발가락에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왼쪽으로 쳐야 되겠죠. 네. 왼쪽으로 얼마만큼 칠까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손가락 2개 정도에 걸리게 되죠. 이걸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딱 비춰보면은 여기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여기 서서 2개로 한번. 어때요? 이렇게? 여기 정도 걸리지 않나요? 브레이크가? 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우리가 요게 왼쪽 엄지발가락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발가락에 걸리면 요 2개의 손가락 약 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홀 끝에서 여기 정도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여기 정도 오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네. 왼쪽에 체중이 걸리면 네.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왼쪽 5개의 발가락 중에 저는 두 번째 발가락에 걸려요. 이해 가셨죠? 네네네. 그러면 이 에이밍 포인트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2개를 봤을 때 2개 정도, 손가락 2개 정도 왼쪽이 걸리는 곳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재보면, 쭉 뻗어서 재보게 되면 현재 여기 정도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죠. 손가락 2개라는 게 여기서. 네, 그렇죠. 이렇게 이 오른쪽 자기 주시만 뜨고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디서든 봐도 상관없는 건가요? 자기가 쳐야 할 곳에서, 책을 곳에서. 예, 그 쳐야 할 곳에서, 예, 쳐야 할 곳에서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해보면, 했을 때. 예, 2개를 했을 때 어디가 보이죠? 여기 정도가 보이죠? 네네네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프로 라인을 조금 더 둔다면 실제 여기로 쳐주는 게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프로 라인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네네네. 원래 예상되는 곳은 여기인데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제 그러네요. 프로 라인으로 쳐서 홀의 높은 곳에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건 2개인데 네. 발가락 3개면 여기서인가요? 3개면은 실제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네. 이렇게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프로 라인을 봐준다면 조금 더 이쪽을 봐줘서 여기를 봐주는 것이 프로 라인을 보는 거고, 요게 일반적인 라인을 보는 거죠. 아마추어 라인이라는 거는 실제 여기를 보는 거죠. 너무.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로 흐르게 되면 미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 라인으로 충분히 쳐줘서 어차피 안 들어갈 거라면 홀 근처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 라인을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죠. 네.
이해 가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쳐준다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프로 라인 부분에서 볼이 멈춰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내 스스로 캐디가 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마운틴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션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되고요. 이마저도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을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이라고 해요. 자,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은 서서 실질적으로 나의 체중이 어디에 실리느냐를 파악한 후에 하나, 둘, 셋, 넷 발가락 수의 어디 부분에 체중이 실리느냐를 가늠하고 그 발가락 수만큼 뒤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니까 2개만큼 기울었다 그러면 2개만큼을 이렇게 손가락 2개만큼 브레이크 포인트를 봐준 후에 그 포인트보다 조금 더 많이 봐주는 것이 프로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합해서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라고 보여주고요.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는 마운틴 브레이크, 오션 브레이크를 봐준 다음에 후에 이마저도 헷갈리면 우리가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을 통해서 발로 측정을 하고요. 다시 손으로 측정해서 여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최종적인 에이밍 포인트를 정해 놓은 후에 그보다 조금 더 50% 정도 내지는 100% 더 봐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프로 라인으로 치게 되면 볼은 최종적으로 홀의 오른쪽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 퍼트를 목표로 해서 봐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중요한 게임이다 그러면 조금 더 끊어쳐 가지고 직접 이 포인트 그대로 봐주게 되면 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어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는 프로 라인 플러스 알파를 더 봐주셔서 홀에 오른쪽에 항상 볼이 안 들어가더라도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로 핸디캐퍼들이 해야 하는 우리가 퍼팅의 매니지먼트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많이 가셨나요? 네. 네, 이것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80타 때, 70타 때까지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